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구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35세의 여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뚝 떨어져 하루하루가 걱정인데요. 남편은 이 와중에 하루 종일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보, 지금 들어가 대박이야. 흐름을 잘 보고 테마주에 올라타서 이번 달 손해본 거 매출 확 당겨보자. 그러면서 그저께는 마스크주를, 어제는 손세정제주를, 오늘은 진단키트주라는 걸 산다고 하더라고요. 위기의 코로나19, 이 시국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크게 떨어지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테마주의 주가가 뛰자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냈습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개미들이 메우고 있는데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사보겠어요. 문제는 빚을 내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보는 개인 투자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따로 있잖아요. 가장 안전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현자나 헬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에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가 좀 잘 안 내려갈 것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뭐 한국전력 같은 뭐 이런 곳은 수익률은 낮더라도 그래도 반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좀 안전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위기 상황이 너무 급박해지면은 사람들이 조금 작은 기업에는 투자하기 굉장히 좀 무서워합니다. 네네.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기업들,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 우량주 부도 안 날 주식 사는 거 매우 훌륭한 방법인데 네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셔야 돼요. 뭐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셔야 돼요. 뭐죠?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투자를 할 것인가. 그치, 중요하지. 예를 들면 집값이 빠졌을 때 나는 집 한 채 지금 장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같은 거예요. 내가 주식으로 한번 돈 벌어보겠다. 기업의 주인이 돼보겠다라고 해서 샀단 말이죠. 근데 내가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 집값이 좀 올랐다고 그래서 아 이제 팝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맞아요. 난 집주인인 게 기분 좋고 이제 안전하게 평생 살 수 있는 집이니까 뭐 적어도 한 2년, 3년은 살 거잖아요. 쭉 갖고 그리고 있죠. 뭐 2, 30년 사시는 분들 많고. 네. 그럼 기업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주가가 매일 움직이고 내가 매일 매매할 수 있다 뿐이지 내가 집을 사서 갖고 있는다라는 심정으로 실제로 그 회사들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지만이 기업이 의미가 있고 투자라는 개별 주식은 근데 사실은 주가의 움직임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5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10만 원도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그때 890까지 떨어졌습니다. 2100이었던 주식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점에서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890까지 간다라고 치면 지금부터 한 30%는 더 빠질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쓰일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뭐냐면 반도체를 전 세계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점점 개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현자의 영향력이 자꾸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년 뒤, 2년 뒤 코로나 사건이 끝났을 때 지금보다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장기 투자라고 본다면은 지금 들어가도 뭐 사실 크게 지금은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될 때고요. 모두가 공포를 가졌을 때는 반대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4초일 때라도 사라. 네, 지금도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게 3만 원이 갈 수도 있고 4만 원에서 다시 5만 원, 10만 원이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 김윤 대표님께서는 지금 주식을 사셨어요? 아, 저는 전자라는 주식을 갖고 있지 왜 않아요. 이런 식인 거죠? 왜 이런 식인 거죠? 왜 추천하고 본인 안 아니요. 전자의 주가가 어느 정도 될 거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얘기한 거죠. 본인은 왜안 들어? 저는 전자보다 더 좋은 주식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가 볼 때는 주식을 고르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면 우량주를 사는 것이 잘 모르니까. 상승률이 적더라도 안전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우량주만 투자해서 묻어놓을 거라면 저희 고객들이 저한테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당연히 이 회사는 지금 현재도 가치가 훼손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플러스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은 무조건 달러야. 묻지마 달러야. 전부 다 지금 다 우리나라 주식을 던지고 나가서 달러를 보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제일 큰 숫자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 그러면은 궁금한 게
전자가 이제 얼마 때까지 가면은 나는 뭐 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지금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학생들도 지금 일해서 번 돈 다 거기 넣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금 다 살라 그러잖아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이 과열되면 모두가 살려고 하면 이게 다 살려고 해서 막 우리가 다 모두가 우량주에 집중하잖아요. 이럴 때. 네. 그럴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그런 문제도 있나요? 내가 어떤 집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집이 본인이 생각한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몇 배가 올랐다고 쳐보자면 네네. 3억짜리 집을 살려고 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사시겠어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량주에 모두 몰리면 결국엔 그 우량주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 올라가고 나면 내가 무조건 이 S전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좋은 거냐? S전자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고 그거보다 낮게 사야 내가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또 이게 주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도 하면서 주식을 계속 네. 누구나 살 수 있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본인은 높게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만의 가격이 딱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자기가 딱 생각할 때 이 기업을 생각할 때 이 기업은 내가 생각할 때 이 가격이야. 자기가 네. 기준점을 잡아서. 그럼요. 자, 우리 주식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본다면 네. 테마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사연 주신 이 사연자의 남편분이 네. 계속 보고 있는 게 바로 이름하여 테마주라는 뭐 건데. 마스크주, 손 세정제주, 진단 키트주 뭐 이런 그런 걸 거예요. 산다고. 맞아요. 테마주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테마는 왜 정치 테마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이제 그때 뭔가 유행하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애들을 꿔서 이제 테마주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테마, 그러니까 코로나19랑 관련돼서 좀 가격이 많이 오를 만한 그래서 뭐 마스크 관련된 거 아니면 손 세정제 아니면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막 소문이 돌고 있지만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어떤 바이오 회사들, 제약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 우리가 피부로 가장 와닿는 게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 피부로 아마 가장 와닿으시는 코로나19 테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스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표가 된 그 1월 중순 이후에 완전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폰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2월 21일 날에는 장중에 최고가 14,350원까지 오르면서 이게 한 4배, 보시면 4배 정도 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급등이다 급등. 근데 마스크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근데. 테마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네.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주가만 보시는 거죠. 그냥 그러고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면 마스크를 만들지 않는 회사인데 네. 만든 회사는 인 줄 알고 투자를 했다가 아유. 또 아닌가 보다 하면 주가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 이제 손 세정제 같은 경우에 그 원료가 없어서 못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소주 만드는 주정, 그러니까 에틸 알코올을 원료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규제를 이제 완화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주를 만드는 주정 제조 기업들도 관련주로 급부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난리 나겠구나.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에탄올이 14일에 12,350원에서 21일에는 22,000원으로 78.14% 오르면서 며칠 만에 어떻게 보면 진짜 갑자기 급등을 했 급등. 급등 뒤에는 반드시 급락이 있게 되고요. 마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마스크를 많이 쓰는 시기인데 평상시로 돌아가 보자고요. 한 3달 전으로 마스크 쓰시는 분들은 일부 정말 감기에 걸렸거나 네네. 아니면 뭐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정말 유명한 연예인 분들이 쓰실 텐데 그런 분들의 비율이 너무너무 작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1년, 2년, 10년이 갈 게 아니거든요. 몇 달 후면 이제 진정세를 탈 겁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게 될 거고 그러면 마스크 만드는 회사의 창고에는 오히려 재고가 훨씬 많이 남아서 떨이 판매를 해야 되고 그럼 기업 가치가 더 나빠질 떨어지겠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테마주가 항상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웬만하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사실 지금 테마주의 폭등을 이끄는 거는 결국 개미들이잖아요. 네. 이 테마주 투자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사실 있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 테마주 왜 설명을 드리면 1월 중순에 이제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개인 투자자들 투자한 금액이 약 일주일 사이에 대략 한 26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어마어마했구나. 그리고 나서 직후에 이 대주주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를 다 처분을 했어요. 어머머머머. 예. 이제 주가가 막 폭등을 하다 보니까 손 타고 나오는 거죠. 대주주들이. 그러니까 회사를 일구고 정말 갖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 그때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스크 테마주 KM이죠. 그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간 게 33억 정도 들어갔었고,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사장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반절 이상을 다 처분을 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개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양아치 같은 행동을 했다고 봐요. 정확한 멘트네요. 요거는 편집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제가 양아치라는 거친 표현을 했지만 사실 법률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이 위법 행위를 한 거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식시장, 합법적인 주식시장 테두리에서 주가가 올랐을 때 내가 가치 판단을 해서 지금 너무 과평가돼 있다 처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법률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결국 개미들만 결국 손해를 보는 그런 물은 뭔가 따질 수가 없구나. 실은 이 테마주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메르스 때도 그랬거든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회사가 메르스 때도 똑같은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개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투자 유의 종목이라고 이제 공시를 합니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미 사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또 관심들이 자유주로 많이 옮겨간 것 같아요. 뭐 요 며칠 사이에 약품 같은 경우에는 막 계속 상한가,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돈 거예요. 바이오주라는 게 우리가 그 기업을 분석한 게 아니라 약 하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이 기업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 하나가 잘 될 것 같으면 확 오르고 또 안 된다 그러면 확 떨어지는데 우리가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당장 치료제가 뭐 다음 주나 한 달 뒤에 나오긴 힘들 거지 않습니까? 개발에 착수한다는 정도이고 그게 뭐 시간이 짧아도 뭐 6개월 길면은 연 단위로 걸릴 수도 있고 그럼 결과는 굉장히 뒤에 나올 텐데 일단 착수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굉장히 알기 힘든 거거든요. 수만 해도. 이게 사실 예전에 뭐 사스나 메르스 때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그게 지나고 나니까 그 사스나 메르스의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진짜? 개발 업체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개발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메르스 이제 때 걸 아직도 개발하고 있다고? 제대로 나온 게 메르스 약이 안 나왔죠 아직?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바이오주가 원래는 그런 주식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접근이 좀 그렇게 돼 있고 바이오 역사가 짧다 보니까 약 하나가 기업 하나로 연결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약 하나가 잘못됐을 때 만약에 뭐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밖에 안 되는 기업이라면 네네. 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특징은. 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한 신뢰와 무한 믿음이 있어요. 네. 이 회사는 무슨 암을 고칠 거야. 그거를 엄청나게 잘 알고 투자를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회사들은 정말 개발하고 있는지 또는 이 기술이 정말 다른 회사 기술보다 높은지에 대해서는 분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손실이 더 큰.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넣었다가 에이 실패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은 확실하지 않지만 본인의 확신이 커지기 때문에 큰 돈을 오래 투자해서 훨씬 더 손실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 사연자 남편분처럼 테마주 단타로 투자한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대 하지 마시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단타 하지 마라. 시원하다. 자, 일단 절대 하지 마라. 슈카 씨는요? 당연히 할 필요가 없죠. 테마주는 언제나 투자가 아니고 투기겠죠. 게다가 지금은 이렇게 좋은 기회가 널려 있는데 아, 테마주 말고. 테마주가 굳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변동성이 이렇게 크고 좋은 게 많은데 지금이 주가가 하루에 10%가 움직이거든요. 네. 네네. 종합주가 지수. 어. 근데 굳이 테마주를 지금 왜 이거를 신경 쓰는지 생각할 가치가 없지 않아요? 없다. 부정적인 투기뿐만 아니라 생각할 필요도 없다. 시장에는 형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총알이 많은 형님들이 계세요. 네네. 근데 이 형님들이 이거 코로나 관련해서 요거 뜨겠구나 그러면 쫙 사들였다가 이 정도면 충분히 먹어서 하고 빼버려요. 그러면 개미들은 이제서야 방송에서 뭐가 뭐 테마주네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뜨네 그럼 그때 이제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형님들은 떠났어. 그럼 우리는 거기에 개미들이 무덤이 생기는 거죠. 개미의 무덤이.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움직이고 그다음에 실적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절대 초보들은 테마주에 접근하시는 것은 저는 정말 절대 위험하다. 반대입니다. 일반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순간은 뉴스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사태에 또 이 테마주 외에 의외로 선방하고 있는 주식 장르도 있나요? 뭐 종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네.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품이죠. 이제 인버스라는 상품입니다. 역으로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의 움직임을 정반대로 추적하는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 1% 올랐다. 그러면은 오히려 역으로 1% 떨어지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피 지수가 1% 떨어지면 오히려 역으로 1% 오르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떨어지는 거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수에 투자하는 약간 그런 개념에서 나온 그렇죠. 네, 지수에 ETF죠. 역으로 투자하는 네. 거예요. 마이너스 투자.
그래서 증시가 폭락한 날 개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네요. 인버스를. 하루 사이에 한 1,600억 정도 개미들이 하루 사이에 1,600억. 와. 이제 그만큼 또 리스크가 또 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이거에 매진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솔직하게 그 지금 주식에 투자해도 괜찮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워렌 버핏 형님이 말씀하신 게 썰물 때가 되면 누가 발가벗고 헤엄을 치는지 알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쭉 빠져서 다들 기업들이 정말 힘들고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정말 건실한 기업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실한 기업에 들어가면 썰물 때 들어가면 나중에 또 밀물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업은 더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당연히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07년, 2008년부터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 금융위기를 한번 겪었단 말이죠. 네. 사회 초년생일 때. 12년, 13년 만에 이런 일이 다시 왔는데 조금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처음 겪는 일이었다면 아, 너무 힘들어. 어려워, 무서워 생각하겠지만 예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1년 정도 전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되면 내가 그 시기에 주식 공부했었지, 나 주식 샀었지 라고 하는 것이 향후 나머지 인생에 있어서 큰 빛나는 순간 이 올 수 있다.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뭐 리먼 때 정도의 위기로 갈까요? 아니면은 그보다는 좀 덜 할까요? 지금 뭐 아직 리만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리만까지는 안 갔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그렇구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리만 차트일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인데요. 진짜 쭉 빠지네. 그때 난리 났죠. 890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저 바닥에서 상당히 오래 시간을 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1년이 걸리고 바닥에서도 거의 4개월, 6개월을 걸리고 또 올라가는 것도 2년에 걸쳐 올라가니까 지금 너무 마음 급해서 나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 내가 빚이라도 내서 투자를 해야겠다. 내 전 재산을 바로 넣어서 바로 승부를 봐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결국 우선형이네요. 네. 지금 그러면 저게 그 리만 사태가 있어서 저렇게 쭉 빠졌었던 거고 네. 그리고 다시 올랐던 건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오른 거예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오른 이제 거예요? 경기가 회복되는 거죠. 어차피 오른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단순히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만 위기가 왔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 물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유가거든요. 감산합의에 실패를 하면서 유가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럼 경기가 완전히 침체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2천억 이상 갖고 계신 자산가가 계세요. 이분이 저한테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난 오래 살아야 돼. 왜요? 돈도 그렇게 많고 자식들도 다 잘 키우시고 무슨 여한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셔? 그랬더니 야, 내가 다음 위기를 겪으면 내 자식이 먹고 살 것까지 만들어 놓고 갈 수 있고 그 다음 위기까지 또 겪으면 내 손주가 먹고 살 것까지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는데 내가 오래 살아야지. 위기가 기회란 얘기네. 결국은 부자들은요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위기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런 정말 엄청난 큰 기회의 시장이 왔으니까 나 빚이라도 끌어당겨가지고 이거 한번 저질러 볼까? 많아요 진짜. 힘내면 안 돼. 지금 특히 너무 많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요새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절대로 신용을 끌어당겨가지고 하시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될 일이고요. 보통은 이런 위기가 지나가서 수익이 날 때까지는 적어도 2, 3년, 3,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예전에 리먼 사태 때도 상당히 거의 반토막 났다가 다시 원 가격을 회복하고 수익이 나는 데까지 약 4년 정도 걸렸고 현재도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쌀 때니까 빚까지 끌어당겨갖고 들어가면 3, 4년이란 긴 시간을 절대 기다리실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수익을 보실 수도 있으나 현재 이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리스크가 너무 크고 변동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빚까지 내서 투자하시는 거는 아무리 기회라고 하지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위축되지 않는 거 정도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안에서 해야죠. 무리하지 않고. 겪어보시면 실제로 자기 돈을 이렇게 좀 크게 투자해 보면 무릎에서 발 갈 때 너무 아파요. 발에 오면은 견디기 힘들 정도거든요. 그렇죠. 이게 더 빠질 것 같고 네.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버티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무릎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꼭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맞아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투자를 하실 때 비중 조정을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본인만의 자금 계획을 세워보시고 내가 언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 이 돈은 내가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제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몇 프로 정도는 한 3, 4년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 라고 스스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